안녕하세요. 오늘도 한균수 매니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원래 제가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만 이제 바꿔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오늘은 제가 하고 이제 제가 원래 하던 목요일에 이제 교육 코너 시간에는 신광선 매니저님이 하시게 되니까요. 이번 주만 이제 바뀌었다는 점을 또 이제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얘기하던 거부터 이제 이어서 해볼게요. 지난주에 이제 얘기하던 게 이런 애들이었습니다. PER이 낮으면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애들, 보통 PER이 낮은 애들이 배당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간략하게 봤을 때 제가 지난번에 거 말씀드렸던 걸 간단하게 먼저 이제 리뷰를 한번 더 해보자면, PER이 얘가 우리금융지주가 PER이 3.45라는 말은 제가 뭐라고 했죠? 우리금융지주가 작년에 번 돈이 기준이니까 작년에 번 돈을 3.45년 더 벌면 그러면 우리금융지주 하나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하나 더 살려면 이 회사가 작년에 번 돈을 몇 년 동안 더 벌어야 되냐. 예를 들어 PER이 10인 종목이 있다면, 10배라는 종목이 있다면 이 회사가 작년에 번 돈을 10년 연속으로 앞으로 벌면 2만 원 회사 하나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가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1,000억이면 순이익이 작년에 100억이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이거는 뭐 너무 쉬운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기부터 했어야 되는데 요 앞에까지밖에 하고 못했어요. 여기는 이제 고퍼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그냥 상식선에서 딱딱 치면서 가겠습니다. 카카오인데 여기 보시면 PER이 공백으로 돼 있죠. 왜 공백일까요? PER 계산이 안 되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럼 카카오가 고평가지 저평가지 이거 뭐 어떻게 알아야 되냐? PER이 이렇게 안 써 있는 종목들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제 PER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작년에 번 순이익이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작년 순이익이랑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난 데이터를 갖다 쓰는 거니까 그게 PER의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포워드 PER 여기에 12M이라고 돼 있지. 이게 뭐냐면 이게 숫자 12는 우리가 아는 12 말고 M이 month입니다. 월이죠. 앞으로 향후 12개월, 12개월이면 1년이죠. 향후 1년간 벌 걸로 예상되는 돈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년 이제 2019년에 얘가 순이익이 뭐 10억이었는데 2021년 지금 2020년 다 지나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년에 벌 걸로 예상되는 돈이 30억이래요. 예상되는 돈 아직 안 왔으니까. 이거를 가져다 계산한 게 이겁니다. 그러면 이걸 놓고 봤을 때 PER이 공백인 이유가 뭘까요? 여기 두 개 중에 뭔가 문제 있는 거죠. 시가총액에 문제 있거나 작년 순이익에 문제가 있는 건데 시가총액에는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순이익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카카오가 작년에 적자였어요. 적자인 기업은 당연히 뭐 비교할 게 없기 때문에 공백으로 그냥 넣습니다. 계산 자체가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포워드 PER, 이걸 포워드 PER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겁니다. 내년에 벌 걸로 예상되는 돈을 기준으로 지금 시가총액을 갖다 대보면 앞으로 55년 동안 카카오가 돈 벌면 카카오 같은 회사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수익 가치 대비해서 엄청나게 고평가돼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성장을 누가 봐도 하니까. 그게 제일 큰 겁니다. 누가 봐도 성장을 하는데 그 성장하는 가치를 누가 봤을 때 야 대단한 성장이지 저 정도면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거고, 누가 봤을 때는 아니야 야 저 정도 성장으로 이 정도 밸류는 오바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게 주관적인 거라서 이게 정답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얘는 보시면 방금 전에 앞서 전 페이지에서 봤을 때는 PER이 막 3, 4, 5 이런 애들 보셨죠? 말도 안 되게 돈을 잘 버는데 시가총액이 작은 애들. 그런 애들은 배당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근데 얘는 배당을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죠, 카카오는. 왜 안 할까요? 앞에 있는 회사들은 PER이 예를 들어서 3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저평가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저평가를 받는 종목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첫 번째, 재미가 없어요. 두 번째, 재미없어서 사기가 싫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건설주라고 했을 때 대전 지방 베이스로 하고 있는 계룡건설이라는 회사가 상장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가 PER이 3배예요. 3배. 그 회사 시가총액이 3천억이라고 치면 1년 순이익이 1,000억입니다.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이 1,000억이에요. 근데도 안 올라갑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런 극단적 저평가를 받는 이유가 시장에서 이 업종 자체를 안 좋게 봐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2차 전지 무슨 소재 만드는 회사 1,000억 번대요. 시가총액 얼마일까요? 1,000억 버는 회사가 2차 전지 소재 회사라면 그런 회사는 시가총액 그냥 3조 넘어갑니다. 그냥 3조, 4조 다 넘어가 버려요. 비싼 종목 5조까지 갑니다. 그런 종목은. 근데 거꾸로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가, 지방건설사가 1,000억 번대요. 얘 보통 시가총액 얼마예요? 막 4천억입니다. 그럼 같은 돈을 버는데 분명히 뭘로 벌었냐를 중요하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건설은 성장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이 회사들이 PR이 낮다는 얘기는 버는 돈이 많다는 얘기죠.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 대비해서 버는 돈이 많으니까 버는 돈이 쌓이겠죠. 회사 통장에. 그럼 그 돈 갖다 뭐예요? 배당을 하겠죠. 그 PR이 낮은 애들이 다 배당 줍니다. 쉽죠? 근데 PR이 높은 애들은 배당을 안 하죠. 왜냐하면 이런 애들은 뭐예요? 성장을 많이 하니까 배당할 돈이 한 푼이라도 있으면 그거 다 배당 안 하고 투자하는 데 다 씁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돈 생기면 뭐 하겠어요? 새로운 법인 열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지. 카카오가 뭐 이제 막 돈 버네 만에 한번 벌어볼까 하고 있는데 야, 첫 번째 돈 번 거 배당하겠습니다. 이럴까요, 카카오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퍼주들은 배당을 원래 안 해요. 해봤자 배당률이 아주 낮습니다. 왜 낮을까요? 지금 버는 돈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너무 고평가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1조인 회사가 순이익이 200억이래요. 그러면 50배죠. 지금 얘가 55배니까 이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밸류가. 1조인데 시가총액이 버는 돈이 200억이에요. 그러면 200억을 가지고 배당을 한다고 하고 보겠습니다. 그럼 배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될까요, 얘네가? 해봤자 한 50억, 100억? 얘네가 100억 해도 대단한 겁니다. 번 돈의 반을 배당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엄청나게 큰 맘 먹고 번 돈의 반이나 배당을 했는데 배당 수익률 몇 프로예요? 1%예요, 그냥. 정말 큰 맘 먹고 한 건데 얘네는. 사실 배당 자체가 의미가 없는 종목이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카카오 사면서 배당 받으려고 사는 분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배당을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당분간.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똑같이 드리고 얘가 PER이 163배에서 25배까지 늘어나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뭐라고 했죠? 지난번에 PER이 포워드 PR로 갈 때 숫자가 줄어드니까 많이 줄어들었죠. 163에서 25까지. 많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얼마나 많이 줄었냐면은 한 7분의 1 정도 줄어들었죠. 한 7분의 1, 6분의 1 정도?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걸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7이 되겠죠. LG화학이 전년 대비해서 내년 예상되는 실적이 순이익 예상 전망치가 7배 늘어납니다. 버는 돈이. 이 기저효과가 분명히 있죠. 작년에 돈을 너무 못 벌었으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것만 보고도 알 수 있어요. 아, 얘네가 작년에 번 돈보다 내년에 벌 걸로 예상되는 돈이 적어도 6배가 많구나. 이것만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상식선에서 접근하는 거라 이 정도는 이제 또 아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바이오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35조, 작년 순이익이 3천억. 제가 이거 비교해 드리려고 한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작년에 번 돈이 2천억이에요. 근데 시가총액이 46조. 그럼 이제 물음표가 이제 나오는 거죠. 아니, 셀트리온이 돈을 훨씬 많이 벌죠.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0% 정도 더 많이 법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얘가 더 커요. 무려 10조나. 이게 왜 그럴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이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특성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이런 부분이 쪼개져 있어서 사실 그걸 합산해야 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두 개 회사만 놓고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금 더 평가를 이제 잘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1등 프리미엄이에요. 1등 프리미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갖고 있는 설비가 송도에 1, 2, 3번 공장 갖고 있는데 지금 그거 합산하면 36만 2천 리터거든요. 위탁 CMO 생산 능력이. 근데 지금 이번에 새로 짓겠다고 밝혀한 게 20만 리터입니다. 그럼 그거 합치면 그냥 대충 계산해도 한 50만 중반에서 60만 리터, 한 55에서 한 60만 리터. 이건 리터 단위로 이제 표기를 합니다. CMO 생산 능력을.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회사 계획대로 그대로 끌고 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거냐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위탁 CMO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도 캐파 전 세계 1등이고 앞으로도 1등을 유지할 건데 2등, 3등, 4등 합쳐도 3번한테 안 돼요, 지금. 엄청나죠. 그러니까 1등 프리미엄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얘네 둘이 성장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둘 다 성장을 한다고 보면 분명히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크기 때문에 성장을 하긴 할 거예요. 근데 누가 더 많이 성장하냐의 문제죠. 그럼 여기까지 상식적으로 놓고 봤을 때 둘 다 성장을 한다고 하면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중에 누가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까요? 누가 봐도 삼바입니다. 누가 봐도. 근데 그 성장 속도가 반영돼 있는 거예요, 지금 밸류에. 시장은 그걸 압니다. 숫자만 대충 계산해봐도 얘가 대장인 걸 알거든요. 제가 셀트리온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얘가 더 첫 번째 안정적이기 때문이고 셀트리온 얘기를 많이 하는 거 아실 겁니다. 삼바보다 다르게 캐파 기준으로는 1등이 아니지만 셀트리온이 사업 구조가 엄청나게 안정적이에요. 얘가 돈을 하나도 못 벌고 적자로 맨날 해먹다가 이렇게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된다면 얘는 원래 잘 벌고 있었는데 더 잘 벌려고 하는 회사고 제가 지난번에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셀트리온이 올해 연내에 나오는 실적이
창립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이 될 거다라고 3개월 전부터 얘기했어요. 이미 나왔습니다. 근데 그대로. 지금까지 발표한 실적으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사상 최대 실적 이미 넘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4분기 실적 아직 발표 시작도 안 했고 4분기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 정도 나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러니까 안정적인 성장이 계속 있다는 거고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주가 흔들리는 거를 보지 마시고 기왕 하는 거 오래 끌고 가보셨으면 좋겠다. 자꾸 변동성 보지 마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도 그렇고 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제 MSCI도 그렇고 지금 얘네 셀트리온이 묶여 있는 거는 BBIG 있죠. BBIG의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인데 여기 바이오의 1번이 삼바고 2번이 셀트리온입니다. 3번이 아까 편입했던 SK 바이오팜이에요.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 얘네 두 개 종목이 최근에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급상으로 못 간 예를 말씀드린 거고 아까 전에 편입을 그리고 수급 들어오니까 그냥 바로 땡겨버려가지고 단기간에 20% 그냥 올려버리잖아요. 이렇게 무거운 종목을. 그게 왜 가능한 거냐면은 회사가 내용이 없으면 안 올라옵니다. 뭐 예를 들어 믿고 가는 테마가 없다든지 실적도 안 나와요. 뭐 내용도 없어요 보면. 그러면 당연히 상시적으로 못 올라오겠죠. 근데 실적 타고 최근에 많이 올라오니까 뉴스가 다 뭐라고 나오나요? 셀트리온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에 연일 상승. 제가 계속 얘기하던 거 아니에요, 그게. 막상 올라가니까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 이유를. 왜냐하면 최근에 올라간 이유가 없거든요, 이게. 설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갖다 붙이는 거죠. 수급 논리 말고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회사 내용만 보고 가는 게 저거는 맞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시간을 이제 이거 얘기할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뒤에 다른 얘기가 더 많은데 여기에 이제 액면 분할이랑 무상증자랑 여기 앞에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여기 보시면 액면 분할이랑 무증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공시를 몇 개 보여드릴 겁니다. 액면 분할은 그냥 쪼개는 거예요. 있던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액면 분할은 액면가를 쪼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액면가가 한 주당 10,000원인 게 이게 어떤 효과도 있고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까지 보여드릴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한 주당 10,000원인데 총 발행 주식수가 100주예요. 그럼 이 회사 원래 자본금이 얼마일까요? 100만 원이겠죠. 10,000원에 100주 발행됐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액면가죠, 액면가. 이거를 분할하면 간단합니다. 주식수가 분할되는 거. 이걸 예를 들어서 10토막 내요. 10토막. 그러면은 10,000원이 1,000원이 되겠죠. 한 주당 액면가가 1,000원이 되고 그리고 10토막 냈으니까 곱하기 100주가 1,000주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어차피 돈은 똑같아요. 그래서 액면 분할 어차피 자본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주식 수만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지 자본금에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무상증자.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한 겁니다. 250만 원일 때 50대 1 무상증자 액면 분할해가지고 250만 원이던 주가가 5만 원이 된 게 이겁니다. 이거 발표하고 바로 그랬었는데 자본에는 별로 영향이 없다는 점. 그리고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게 있죠. 유상증자를 아실 거고 무상증자를 아실 거고 유상감자도 있고 무상감자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쉬운 게 유상이면 돈 내고 하는 거, 무상이면 말 그대로 공짜, 돈 안 내고 하는 거고 증자는 주식이 늘어나는 거, 감자는 주식이 줄어드는 거. 그럼 무상증자는 뭐예요? 돈이 안 든다는 뜻이죠. 공짜라는 뜻이고 증자, 주식이 늘어난다. 주주 입장에서 돈을 안 내는데 주식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주식을 새로 발행을 하기는 하는데 주주들한테 돈 내라고 안 하겠대요. 그 말은 뭐예요? 회사 돈으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회사가 갖고 있던 준비금이 있어요, 잉여금. 이걸 갖다가 회사 돈으로 자기들이 주식을 찍어가지고 나눠줄 게가 무상증자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호재기는 해요, 유동성 측면에서. 근데 이게 조금 더 호재겠죠. 이게 조금 더. 이거는 그냥 있던 걸 쪼개는 거고 어차피 큰 틀에서는 회계 처리만 차이가 있는 거지 큰 돈이 오가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액면 분할보다는 무상증자를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공짜로 주식 받는 개념인 거예요. 사실 크게 달라지는 건 없지만 회사가 찍어서 주는 거니까. 그래서 둘 다 호재지만 무증을 조금 더 호재로 본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거 재료를 알려드리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했는지 한 다음에 재무 구조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또 힘스 같은 종목도 무증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다 보여드릴 겁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에코프로의 사례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했어요. 하고 나서 급락이 있었는데 유증 한 다음에 이 종목이 한 몇 배 정도 갔냐면 한 6배 정도 올라갔는데 좋은 유상증자의 사례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대표적인 거거든요. 에코프로가 유상증자를 여기서 했어요. 정확히. 여기서. 그 다음에 바로 6배 갔습니다.
유상증자를 한 겁니다. 주주 배정 심지어 3자 배정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구분하는지 제가 좋은 유상증자 구분하는 법까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내일 모레 있을 이제 목요일에는 신강선 매니저가 이제 주파수를 하게 되고 저는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원래 제가 목요일이니까 그때 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